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쩌냐 뉴스K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TV조선이 CCTV 영상 유가족 일방폭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영상 조작으로 보이는 수준의 편집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신들 보도 내용에 맞춰서 원본 영상을 역방향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다쳐서 앉아있는 유가족 영상을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역방향으로 편집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이런 겁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가 돼요. 잠시 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명을 에워싸더니 뒤엉킵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뉴스K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겁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구석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마치 여러 명이서 한 명을 집단 폭행을 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언론 윤리상 있을 수가 없는 짓입니다. 뿐입니까? TV조선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쩌고 이런 보도를 하면서 집단 폭행을 당하던 남성은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면서 영상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던 남성, 이건 대리기사 이쪽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그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이가 부러진 세월호 유가족의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유가족에게 일방폭행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가족의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오보를 양산해 가면서 마치 세월호 유족들이 뭔가 특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런 보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칭 보수 언론들, 유가족 몇 명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유가족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노라고 지금 그야말로 혼이 빠져 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자,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면 이 자칭 보수 언론들은 청와대 전체를 성추행 집단으로 몰았습니까? 정말 이런 언론을 허가해 준 사람이 이명박, 그리고 날치기 통과할 때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그리고 그 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언론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국민TV 홈페이지에서는 정자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1자 내지 2자, 어떤 분은 4자, 5자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분들이 100명 정자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큰 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자 릴레이 속에서, 이 어두운 한국 언론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지금은 미약한 국민TV 그리고 뉴스K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데 위안을 느낍니다. 네, 어제는 중국 상해에서 이혜진 님이 오셔가지고 릴레이 정자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습관적인 국민 모독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한겨레신문 곽병찬 기자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첫 칼럼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령도하는 대한민국은 세습수령 독재의 폭정에서 신음하는 2천만 동포의 인간 해방, 자유통일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어제 임진각에서 탈북자 전위대라는 이들이 북한 쪽으로 날린 삐라에 박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담긴 문구의 일부입니다. 어투가 북조선에서 세습 독재자를 칭송할 때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삐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 그 사진, 거기에 대한 칭송문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건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승만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옆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병창 기자는 이제 당신은 이승만 박정희 반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수령과 다름없는 영구집권 체제와 김일성 수령의 신격을 획득하고자 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북한 체제처럼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했던 이 인간들, 그들의 위대한 후계자로 자리 잡은 겁니다. 참. 당신은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삐라를 살포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던 터이니 설사 10중 8구 엄포일지라도 만에 하나 현실화되면 긴급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시시각각 보고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 칭송에 당신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마도 당신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면 경멸하는 북한 체제를 추구했던 이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을 터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따르는 대통령이라면 모처럼 유쾌하고 상쾌했을 겁니다. 곽병창 기자는 자신의 경우를 말한다면 나와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걸 보고 몹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곽병창 기자처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탈북자 전위대의 표현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암살과 협작과 정치 깡패 경찰 그리고 총칼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확대했던 자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해방공간 혹은 1960년대 박정희 독재의 그 시대, 그 유신 독재의 시대와 다름없는 암흑 혼란기였느냐. 그래서 쪽팔리고 그리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 전위대란 이 인간들도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우상화하려면 북한에 남아있지 뭐 하려고 북한을 탈출했습니까? 김일성 대신에 김정일 대신에 박근혜로 대치시켰단 말입니까? 당신의 충성스런 검찰이 산케인 신문 서울지국장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에 관한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까지 잡기 위해 기자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자까지 처벌하려 하는 것입니다. 산케이와 글쓴 기자를 닥달하면 됐지 일본 신문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는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무래도 기이합니다. 옛날 그 위대한 박정희 장군 시절이 생각나는 건 그런 까닭입니다. 박정희 장군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북한에 삐라를 보낸 탈북자 전위대가 위대한 박정희 장군의 후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장군의 시대 때 그때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와 관련된 것은 배포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코틀만 건드리는 기사를 올려도 매체와 그 기자는 국사범으로 간주돼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주리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의 근황과 관련된 소식은 외신에 의존해 기동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이라도 그런 괴담을 싣거나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코틀을 건드리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특파원은 추방당하고 서울지사는 폐쇄됐습니다. 외신을 인용한 일체의 표현과 전달 행위를 그 위대하신 박정희 장군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외신마저 그렇게 다 쫓아냈던 겁니다. 그런 장군이 피살되고 3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참혹한 전두환 장군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도 민주화되고 그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성 발언을 했다고 국회가 탄핵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수준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신을 국내에서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명박 시대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그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신도 맞고 외신도 맞고 외신의 인용보도도 맞고 그 정신 나간 탈북자의 삐라 속에서처럼 당신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의 반열에 오르려
했습니다. 이 나라를 35년 전으로 되돌리려 무진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모독당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당신을 뽑았다는 시민들도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날 발언은 국민 모독의 전형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264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304명이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천천히 수장되어 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런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국민을 저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유족을 포함해 아직도 슬픔에 젖어있는 이 나라 국민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아이를 잃은 유족들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런 모독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을 때 정말 국민인 나는 모독감을 느꼈습니다. 어찌 당신이 감히 국민을 자처하느냐고. 그래 그 국민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입을 열면서 추석 명절을 바로 청와대 앞에서 보내면서 단식으로 지새우는 그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 한마디 말 없이 그런 매정하고 몸을 찬 말을 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국민의 대표자 맞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격리에 있었다. 이 얼마나 오반한 말입니까? 이런 심정이겠죠. 내가 것들이 감히 나에게 그런 걸 왜 물어? 그런 얼음장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유족과 국민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신의 앞에서 국민은 머슴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소셜, 퍼블릭 서번트가 아니라 국민이 서번트였던 겁니다. 머슴 자식이 죽은 걸 나들은 어찌란 말이냐. 그렇게 능멸하다가 어느 날 궁지에 몰리자 나에 대한 모독이 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곽경찬 기자가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입맛대로 나누었나 봅니다. 특별법에는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국민들도 순수한 것들과 불순한 것들로 나뉘어 있겠죠. 국민의 절반 이상은 또 가슴 깊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국민 모욕을 따지는 게 새삼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 당신은 대국민 담화문을 읽으면서 줄줄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쇼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속였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을 언급할 때는 일베나 어버이연합, 탈북자 전위대 등이라는 지시 대상을 꼭 첨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이 당해야 할 비난을 대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이란 일베나 어버이연합 탈북자 전위대와 같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 국민을 운이하지 말라는 곽경찬 기자의 일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대응을 객관적으로 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이 뭐 큰 걸 요구를 합니까?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 알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에 위해가 갑니까? 7시간 그거 알려진들 약간 창피한 것 이외에는 그 무슨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니들이 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그런 행동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역시 나라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정근대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런 그야말로 매몰차고 언제 어느 때 자기 자신들에게도 그런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인지 참 나라의 앞날 걱정스럽습니다.